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 제가 2007년 여름에 입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맡았던 일은 그 사건 조사, 특정 사건 조사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집단희생조사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, 조사관들이 쓰는 보고서들의 초안을 검토하고 뭐 이렇게 좀 분석하고 또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대구 10월 사건이 이제 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다른 대구 출신 조사관이 조사 개시를 해놓았더라고요.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. 이제 5건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조사 개시를 해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. 2008년부터 이제 최영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유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도 참 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제주 4.3은 그 위원회 하나가 따로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일기 진화이 때는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팀에서 이제 여순 사건 뭐 직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대구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좀 맡기를 좀 뭐 약간은 좀 꺼려한 건지 아니면 신청 건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하고 싶어서 이 보고서 담당관을 하면서 그 조사를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또 광범위하잖아요. 대구 10월 항쟁 자체가 지역은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이 한국 전쟁보다 더 오래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닥을 잡는데 애를 많이 먹었죠.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는 이제 10월 항쟁에 대해서 사건 정의를 할 때 그 10월 항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그대로 등용을 하고 토지 개혁을 지연하고 또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제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들이 그 이제 좀 항쟁을 한 사건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세 가지 친일 관리 등용 그리고 이제 이 그 강압적인 식량 공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 지연.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이제 그 민생고를 자극을 했죠. 이제 일단 식량 공출은 뭐 도시든 농촌이든 그 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힘들게 했고, 그리고 토지 개혁은 이제 그 당시 농민이 90%인데 이 농민들 사이에 소작농들이 그 토지에 묶여서 당장 신분제 그 뭐 형식적으로는 없어진 신분제지만 이 토지 문제에 매여서 그 시골에는 그대로 신분제 그 관습이 남아 있었잖아요. 거기서 이제 해방될 수 없었으니까 그런 봉건적인 그런 그 일종의 그 봉건적인 억압 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지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고,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주체가 위에는 미군정이 있지만 당장 눈앞에 이 주민들 앞에는 그 일제시대 때 그 일했던 그 친일 관리들 순사들이 그대로 뭐 공출도 해가고 잡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나 똑같다 해방이 됐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일어난 거고요. 9월 총파업에 이어서 일어난 거고, 그 10월 1일 날 일어난 거는 이제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. 그 10월 1일 날 대구역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 시민들이 가세해서 연대 집회를 했고, 연대 집회를 하는 그 군중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시위를 하니까 경찰이 발포를 해서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총을 맞고 1명은 즉사를 하고 1명은 3일 뒤에 이제 사망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10월 2일 날 아침에 그 죽은 노동자의 시신을 들고 학생 시민들이 그 당시 그 가해 경찰서인 대구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요. 그리고 또 대구역 앞에서 노동자들이 또 시위를 별도로 벌이다가 거기서 이제 한 20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요. 뭐 이런 이제 그 10월 1일, 2일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고,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대구 경찰서가 점거되고 나니까 그 대구 전역에 파출소의 순경들도 도망을 가고,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군중들이 이 파출소를 습격을 하고 이제 그 장악을 하고 또 지주라든가 친일 관리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료들, 이런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10월 2일 날 대구에서는 그게 진압이 됐는데 그 뒤로 10월 3일에서 6일 사이에는 경북에 이게 이제 퍼졌고요. 굉장히 좀
격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, 좀 대구보다 조금 더 먼 곳은 이제 점점 이제 그 경찰들이 먼저 이렇게 장악을 해 들어가니까 소식을 듣고, 그러니까 조금 항쟁의 기세가 꺾여나가는 형태로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10월 그 첫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경부선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경남, 북쪽으로는 충청도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고,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경기도를 돌아서 뭐 황해도까지 갔다가 전라도까지 12월까지 이어졌던 제2의 3.1 운동, 제2의 그 동학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건이죠. 한마디로 민중들이 3.1 천하라도 이겨본 항쟁이고, 이게 이제 힘이 그 보수 세력보다 훨씬 좀 뭐 한때긴 하지만 컸던 그런 항쟁이다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항쟁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. 다른 거에 비해서. 아마 그렇게 이겨본 그것도 뭐 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거의 이 삼남, 이제 영남 지역 일대, 그리고 호남의 일부 지역, 이런 지역이 이제 뭐 면사무소 장악하고, 행정기관 장악하고 이제 이렇게 된 적이 잘 없을 거예요. 그 동학 이후로.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운 그 항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대구에서 일어난 항쟁이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을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개성이 안 된 거죠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주 4.3도 뭐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알려진 게 아니라 제주 지역 시민들이 계속 이 운동을 벌이고, 그 다음에 그 현기영의 순위 삼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중 문화 매체에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십 년 만에 지금 이 국가적인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여수 순천 항쟁도 마찬가지죠. 여수 순천 항쟁도 여수 지역의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90년대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했던 게 지금 이제 여순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건데, 대구에는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단 그렇게 구심이 되어서 꾸준하게 이 역사적 사건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는 주체가 없었다. 그나마 이제 2006년에 처음 이제 학술 행사에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10월 항쟁이란 말이 한번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진실화위원회에서 이제 대구 10월 사건 보고서를 통과시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건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유족회가 이제 10월 항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유족회 활동을 하셨잖아요. 뭐 다른 지역은 뭐 지역 유족회인데, 이제 여기 이 유족회나 역사적인 사건을 타이틀을 내걸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안 잊혀지고 그나마 이제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지,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좀 틀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. 대구 자체가 이제 워낙 보수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시민사회에 살아남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니까. 예. 여러 유족회들이 있고 뭐 그 유족회의 모습이 다 다양한데, 이제 10월 항쟁 유족회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,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지역 연구로 모였다기보다는 10월 항쟁이라는 사건을 타이틀로 내걸면서 모였고, 그리고 이 타이틀로 내걸게 된 것에는 사실 이제 최영희 회장님의 좀 의지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. 최영희 회장님이 이제 그런 역사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일종의 이제 단순한 피해자 유족이라기보다는 활동가형 유족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이 유족회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된 것이, 대체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는 1기에서 진실 규명을 받은 유족들은 좀 이제 이 운동을 접은 경향이 있어요. 그냥 유족회 뭐 만나도 그냥 친목 성격으로만 만나고 그 뒤로 좀 허지부지된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대구 10월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 10월 항쟁,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의 미신청 유족들을 다 이렇게 포괄을 하면서 간 그런 특색이 있어서, 그러다 보니까 청도 유족도 오시고 이제 한 지붕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
또 이제 다른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다른 유족회보다 여성 회장님 밑에 여성 간부가 많은 것 같아요. 딴 데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. 같이 모여가지고 뭐 끝날 때 그 무슨 이렇게 아웅다웅 막 독수리 오남매처럼 막 서로 이제 아웅다웅 해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딴 곳에 여성 리더십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예. 그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그 수업할 때 강의를 한 단원씩 해요. 이 한국 현대사 민간인학살 뭐 이런 부분 한 단원씩 하면은 그 전혀 몰랐다. 그리고 이제 그 이 사건을 알고 나니까 왜 그동안 그걸 몰랐는지 정말 좀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. 뭐 이런 그 반응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그처럼 이제 이 뭐 계속 좀 이제 그 뭐 교육을 통해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시월항쟁이라는 거는 대구에서 물론 이제 구심이 돼야 되겠지만 대구만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꼭 대구에 근거지를 두지 않더라도 전국에 어디서든 같이 이렇게 시월항쟁을 시월항쟁의 뜻을 계승할 그리고 그걸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임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전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다른 이야기들은 워낙 평소에 많이 듣기 때문에 여기 뭐 카메라 앞에서 따로 뭘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오래오래 좀 사시면서 이게 좀 뭔가 끝장나는 걸 봐야죠. 좀 뭔가 열매를 맺는 걸 보셔야죠. 예.